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우리은행 금융사고 초비상, 방금 한국은행 긴급발표, 우리금융이 총체적 부실이 확산이 되며 심각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동양과 ABL생명, 인수가 타격이 불가피해졌으며 등급이 하향되면서 금융위의 결정에 운명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금융사고와 횡령사고가 크게 터진 데다가 자기자본 비율, 연체율, 저축 실적 추이가 4대 은행에서 제일 좋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개인과 자영업자의 부실, 기업 부실, 은행 부실이 점점 커지면서 경제 위기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베스타민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우리은행 금융사고 초비상, 방금 한국은행 긴급발표. 우리은행이요, 횡령사고로 감옥을 가지를 않나, 아니면 기업 아예 그냥 금융부실이 터져가지고 심각하지를 않나, 비상입니다. 우리은행 초비상, 보험인수도 지금 불발될 수도 있어요. 우리금융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 동양 ABL생명 인수타격 불가피, 동양 ABL 인수불발, 2300억 부당대출, 총체적인 경영부실, 한마디로 총체적 경영부실이 이런 사태를 가져왔어요. 등급이 3등급이면 아주 나쁜 등급인데 3등급 하락 시에 동양 ABL 불발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몰렸습니다. 1550억 계약금 손실에다가 손해배상, 소송까지 천문학적인 돈을 지급해야 돼요. 자, 문제 심각, 등급 하향, 내부 통제 부실 재차 확인했고요. 후속 처리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낙후된 지배구조가 너무나 일금융권 같지가 않아요. 또 대규모 잦은 금융사고,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 여러 번 사고를 일으켰어요. 자본 과대평가, 특히 브릿지론을 편법으로 한다든가 편법으로 계열사 지원을 한다든가, 결국은 칼자루가 금융위에 달려 있습니다. 자, 금감원 CT1 건전성 지표 하락 가능성이 높고, 우리은행 인수 무산 시 우리나라 돈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잡아주려고 할 거예요. 웬만하면 동양 ABL 인수를 웬만하면 승인해야겠지만 해도 너무할 정도로 문제점이 많네요. 왜냐? 지금 횡령사고 한번 보실래요? 검찰 우리은행 본점까지 수색을 했는데 지금 금융사고에다가 횡령사고에다가, 한마디로 은행은 그걸로 인해서 이미지가 엄청나게 타격을 본 거죠. 금융사고 2025년 네 번째 발생한 금융사고, 벌써 네 번째예요. 부동산 이면계약, 대출금액보다 분양 더 나가는 것으로 속인 거예요. 이면계약서를 써가지고. 이거 금융권이 이렇다? 6월 100억, 8월 165억, 9월 55억, 11월 25억. 뭡니까 이게? 계속 금융사고가 터졌죠. 자, 특히 횡령, 손태승 전 우리금융 지주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은행장 경영진 부당대출 당국에 보고도 안 했고요. 은행 운영진이 결부된 범죄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은행이 타격을 받아요. 우리금융 신뢰는 추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랬다가 1금융권 자격상실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는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금감원 명령으로 대출도 중단됐었어요. 오죽하면 관치금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왜? 이거 은행 자율적으로 놨다가는 빚에 빚이 더해져 갖고 스스로 무너져 버리게 생겼기 때문에 대출까지 차단시킬 정도야. 정기검사에서요, 자본비율 악화, 경영지표가 아주 심각합니다. 자, 우리은행 부실채권, 단기차입금, 연체율, 지금 보면 4대 시중은행 BIS 자기자본 비율이 제일 적네요. 그죠? 확표가 나죠. 신한, KB, 하나, 우리. 그 다음에 우리, 하나, 연체율 중에서 지금 제일 은행이 세네요. 연체율은 또 높아요. 금융기주계통의 카드사 연체율, 지금 1.78로 어마어마하네요. 4대 금융지주 저축은행 실적 추이, 지금 보시면 이게 우리은행이에요. 우리은행. 자, 우리은행 보면 와, 24년에 와서 마이너스 85.9. 다른 데는 신한은 플러스. 그래도
다른 데는 이렇게까지 심각하지 않는데 우리 하나라든가 신한 국민에 비해서 심각하죠. 자, 개인, 기업, 은행, 금융위기 노출.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우리은행을 지금 예로 들었지만 우리은행만이 문제겠어요? 이금융권은 더 심각하고 여전사, 캐피탈, 증권보험은 난립니다. 그거 말고 기업, 자영업, 중소기업, 대기업 어디 안전한 데 있어요? 기업 부실, 기업 대출 잔액 1900조. 와, 1900조. 역대 대출로 최대. 부동산업은 175조, 건설업은 44조. 무려 부동산업과 건설업의 대출 증가율이 38%로 1위입니다. 건설사 부실채권 증가, 오히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보다 위험해요. 이 기업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고 특히 건설사 부도나는 거 아시죠? 자영업 5대 은행 1.3조 연체, 코로나 이전에 2배나 급증했어요. 연체율이. 1금융권도 막힙니다. 카드사, 보험사, 대부업체 급전. 아예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카드사, 보험사 이런 데서 돈을 급전. 그러니 다중채무자들이 늘죠. 연체자가 73,000명, 60대 이상 5년 동안에 320%. 지금 60대 이상 자영업을 많이 합니다. 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영업을 하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져요. 빚에 굴레라 이 말이에요. 못 벌어서 빚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뭐 인테리어 비용 이것저것 다 따지면요. 1, 2억, 3억 빚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냥. 은행 부실, 5대 은행 단순 연체율 0.32%, 건설업 0.78%, 이금융권 연체율 저축 11%. 와, 이게 뭡니까? 새마을 7, 신협 6. 이금융권 정말 심각하죠. 지방은행도 5대 지방은행 평균이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방은행도 같은 1금융권이지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5대 은행하고 지방은행은 또 차원이 달라요. 우리은행 보험사고도 터졌죠, 이번에. 자, 우리금융은행 정기 검사 결과 보험사 인수 이거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제 생각은 인수 될 것 같기는 해요. 안 됐다가는 이거 완전 망하라고요. 우리금융 보험사고, 금융사고는 2025년 4번의 금융사고 아까 300억 이상 했었죠. 횡령사고도 손태순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했었죠. 의무도 위반했죠. FIU 고객 확인 위반으로 과태료까지 맞았어요. 보험인수. 자, 우리금융지주 보험인수 승인 금융당국이 신청했는데 동양생명, ABL 자 인수 승인 신청을 했었지만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1조 5천억 인수 60일간 금융위 전체회의 결정에서도 결론이 안 나가지고 지금도 끌고 가고 있어요. 보험인수 이유. 자, KB 손해보험 8,395억 순이익 신규 증대했죠. 신한라이프 5,284억 순이익 11.9%나 성장했죠. 우리은행도 보험 계열사를 보유를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수익 창출을 하고자 인수를 했는데 워낙 지금 금융사고, 횡령사고가 많이 터지고 건전성이 불안하다 보니까 이거 인수가 제대로 지금 될 거냐? 그게 의문점이죠. 이금융권 건전성 심각. 뭐 이금융권은 수십 번 얘기했죠. 그래서 돈을 찾아가지고 지금 빼야 합니까 어째야 합니까 하는데 제가 지금 당장 금융위기 터진다고 안 했어요. 물론 찜찜하긴 합니다. 아주 안 좋다는 내용은 솔직히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개인적으로 더 안 좋은 나라가 중국, 미국도 안 좋아요. 그러면 굳이 우리나라 돈을 지금 손해까지 봐가면서 찾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신경을 쓰시고 자 특정 새마을금고, 특정 저축은행, 특정 단위조합 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에 막 3억씩 넣는다든가 5억씩 넣는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제2금융권 금융환경 불확실 신사업 발굴 건전성 관리. 저축은행 간 M&A 시동 부실정리 턴어라운드. 자, 경공매화 재구조화를 통해서 PF 부실에서 저축은행은 지금 탈피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부실사업장과 부동산 PF 4조 4천억이나 줄였어요. 새마을금고도
새마을조합 중앙 의무 예치 비율 100%로 상향, 지배구조 내부 통제, 검사 감독까지 해가지고 개선하는 방안을 계속 논의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가 지금 좋아진 건 없지만 지금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상호금융 포함 8,800억 원 추가 대손 충당금도 적립을 했죠. 상호금융 법정 적립금 의무 적립한도 자기자본 비율 3배로 확대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적기 시정조치 기준 상향, 적절한 경영 개선 조정을 하겠다.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새마을금고 15%나 상향, 즉 이 금융권이 언제 무너질지는 모르지만 지금 자구책 마련에 총력전을 펴고 있어요. 실제로 은행은 0.4조 원, 전체적으로 51.5조 원, 즉 은행 규모에 비한다면 금액이 큰 건 아니고 부실 이게 주황색이 부실 우려예요. 부실 우려는 0.4예요. 그 다음에 보험 보세요. 39.9조 원 규모가 큰 편입니다. 근데 부실이 0.5. 그 다음에 증권 볼래요? 26.5조 원. 자, 3.2조 원이 부실이다. 아주 심각하죠? 자, 저축은행 16.6조 원인데 무려 4.5조 원이 부실이에요. 여돈사 27.5조 원인데 2.4조 원 어마어마하게 크죠? 자, 그 다음에 상호조합. 여기에는 새마을금고도 포함됐어요. 54.6조 원으로 1금융권을 뛰어넘고요. 부실은 9.9조 원으로 최대치입니다. 자, 이 금융권이 생각보다 위험하죠. 업권별 PF 고정이하 여신 비율 지금 저축은행이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증권사, 상호금융, 여돈사, 자, 이 순서로 위험하다는 것은 꼭 기억하세요. 요즘 막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국민은행 원금 전액 손실, 은행 믿고 또 넣었다가 날벼락. 그러니까 1금융권이라고 해서 원금 손실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안 하고 이자 센 걸로 주세요. 여러분들 이자 세면요 정상적 예적금이 아니고 뭐 증권 플러스 채권의 ELS라든가 또는 기타 파생 상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자가 세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으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전액 손실이 발생한 파생형 펀드 판매, 시니어 전용 위험 등급 2등급 낮춰 표기, 오히려 등급도 거짓말로 낮춰갖고 표기했고요. 035 방식으로 총 3,750억, 무려 전액 손실된 금액 3,750억을 035 방식으로 날려버린 거예요. 저거 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안전 판매 얼마 전에 유행했죠. 위험 등급을 낮춰서 판매, 불안전 판매, 파생형 펀드, 독일 빌딩 전액 손실받고 금융권 시니어 상대 불안전 판매가 아직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노후자금을 노리고 있습니다. 과거 ELS 사태, ELS 판매 잔액, KB 7.8조, 녹인 진입 물량, 즉 원금 손실 구간이 4.6조, 홍콩 H지수 폭락해가지고 중단된 사태까지 벌어진 거 기억나시죠? 이번에는 손해보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MG손해보험 부도위험, 만약 보험사가 부도나면 어떻게 될까요? MG손해보험이 부도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무난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MG손해보험부터 동양 ABL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보험 M&A 시장 먹구름. 자, 보험 인수, 우리금융지주, 동양생명과 아까 ABL 패키지 인수하는데 지금 계속 문제가 생겼고, 롯데손해보험과 KDB 생명 등 매각 대기 변수도, 부실, ABL, 하나, 교보, IBK 연보, MD손해보험, KDB, 쿠폰 이것들이 좀 인수 M&A 합병을 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노조들이 정규직 고용 승계와 소비자보 이거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예보, MG손해보험, 예보 같은 경우, MG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노조가 업무방해 이렇게 지금 지적을 당하고 있죠. 노조 업무방해가 아닌 쟁행이라고 노조는 또 항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M&A 이거 못하게 되면 MG는 청산하게 돼요. 그러면 200만 넘는 인원 난리가 납니다. 만약 계약 피해는 어떻게 되느냐? 청파산 하게 되면요. 예금자 보호한도 현재는 5천만. 나중에는 1억이 되겠죠. 보험도 보장은 돼요. 자, 저축성 보험, 원금 손실. 입원비 보장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해약 환급금, 납입 보험보다 적고 법인 보장도 안 됩니다. 법인은. 그래서 함부로 해약하면 안 돼요. 반드시 상담을 받고 내용을 판단해야 돼요. 증권사가 부도나면
BNK, IM증권, 부실 많은 증권사 대표 주자들이 있죠. 자, 버틸 수 있을까요? 증권사 부도대책, 대형 증권 파산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중소증권도 상대적으로는 안전합니다. 근데 2013년에도 한번 파산한 경험이 있고, PF, 부실 채권 비율, 순요주의 이하 자산 비율이 높아요. 증권사가. 증권사 부도, 만약 파산 부도하면 대부분은 안전합니다. 왜? 돈을 다 수령할 수가 있어요. 증권사 망해도 주식이 한국예탁원 결제원에 예탁돼서 그래요. 증권사 주식 가지고 있지 않고 왜 그러느냐? 그러면 증권사는 걔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탁하고요. 그냥 거래 역할만 하기 때문에 증권사는 망해도 여러분들은 돈을 100% 찾을 수가 있다. 아까 보험하고 다르죠? 보험은 5천만 원, 나중에 1억 이거밖에 보장이 안 돼요. 증권 위험, 규모 작은 증권사 파산, 손실 없지만 좀 불편하겠죠. 파생상품 매입, 원금 포함 자본 손실. 만약에 증권사의 펀드라든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주식을 산 게 아니고 증권사 상품을 사버리면, 파생상품을 사버리면 돈을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일방적으로 맡기는 행위, 직원들 자본 탕진, 내 돈 좀 탕진해 주시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절대 증권사 PB들 다 믿고 그냥 당신이 알아서 내 돈 좀 불러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은행, 금융, 보험 전반적으로 금융권이 좀 불안한데 이거는 개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기업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건설사 PF가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금융불안이 아주 높아진 상황입니다. 우리은행이 이처럼 부실한데 이금융권과 보험 및 증권사는 더 심각하겠죠? 감사합니다.